지난 10일이죠. 달서구청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에너지 개최 및 열병합 발전소 증설에 관한 토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소 증설은요, 이 기존 발전 용량 46.5메가와트에서 270메가와트로 증설을 하여 대구 지역에 열 공급을 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난방공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열병합 발전 시설은 1997년 준공된 설비로 대구 지역 달서구, 달성군, 서구 지역의 약 11만 세대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열병합 발전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중류, LNG, LFG 등이 있으며 이 중에 중류 관련된 설비를 LNG로 바꾸는 사업이 이번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목적입니다. 2014년 대구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구 열병합 발전 설비의 사용연료 교체, 즉 벙커 CU에서 LNG로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지만 의원이 지자체와 한단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연료 전환 TF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구시청, 달서구청,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상생 TF를 구성하여 대구 열병합 발전 설비의 연료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400메가와트급 열병합 발전 설비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400메가와트급 열병합 발전 설비가 너무 크다라는 지역 사회의 민원, 그리고 정부 정책 등 사업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설비 용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사회와 협의한 결과 대구 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이 가능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200메가와트급 열병합 발전 설비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공공성, 재무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통과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본격적인 주민 설명회 및 사업 설명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지금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신 박종길 의원님 요청으로 달서 구의원 대상 사업 설명회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경실련에도 저희가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이 외에도 정부, 지자체 등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사업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환경조사 내용을 토대로 2011년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예비 타당성도 통과를 했고 환경영향평가서도 기준에 맞게 잘 지켜서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주민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대구환경연합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구환경연합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실까요? 설명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고 요약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이렇게 6배에 해당되는 용량의 가스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스관이 필요하잖아요. 가스를 만드는 곳에서 제공해주는 집까지 또는 장소까지 가스관이 필요한데, 이 가스관이 상당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압관, 고압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이러한 고압가스가 밑으로 우리 사는 곳 인구 밀집 지역 약 8km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둘째, 43.5메가와트에서 261.메가와트로 6배, 아까 6.5배 늘려서 생산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연료가 필요하겠죠. 이 연료를 떼면 또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에 반하는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최근에 만들었죠. 탄소 제로를 울부짖고 있는 정부 시책에도 반하거니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1세기의 화두가 환경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위험성 두 번째, 세 번째는 백연 현상입니다. 흰 연기가 무릉무릉 올라온다는 거죠. 백연, 흰 연기인데 이게 겨울에 만약 올라와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밑에 살짝 얼겠죠. 이렇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인지하기 힘든 이런 상태를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섭하면서 미끄러지고 차도 헛바퀴 돌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대구가 자랑하는 달서구가 자랑하는 또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인 또 섭지가 있습니다. 달성 섭지. 그리고 또 달서구 자체가 성서공단을 비롯해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상당히 큰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할 필요가 있느냐? 들으신 내용 중에는 주민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도심 속 고압 배관 매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 난방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43.3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270메가와트 정도로 용량을 증설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LNG 연료 공급을 위해서 4메가파스칼 약 40기압 정도의 고압 배관을 매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서대구 산업단지에서 달서구 용산동, 이곡동, 월성동을 거쳐서 약 8km가량의 도심 구간에 고압 배관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약 5만 세대, 12만 명이 고압 배관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매설됐던 배관이 0.5에서 0.6 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도심 구간에서 이 가스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주민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삶의 공간이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사실 아닐까요? 긴 시간 우리 지역난방공사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잘 알겠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는 그 자료가 좀 의도적으로 좀 작성이 이렇게 나와진 게 아닌가. 보니까 주민 그 설명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각을 많이 시켜놓으셨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달서구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서구 인구 중에서 과연 이 주민 설명회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셨는지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보니 우리 지역난방공사한테만 이렇게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12만 달서구 주민들의 안전을 이 담보로 하는 이 위험성을 이 달서구를 관통하겠다는 이 사업을 달서구는 왜 무슨 근거로 주민들 이 설문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대구시와 달서구는 무슨 근거로 왜 이걸 도대체 승인해 줬는지 전 그걸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이것도 있네요. 월성 이동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월성 이동에 콕 집어서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뭔지 주민 설명을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뭔지 대구시 대한민국이요 생각보다 이 주민자치 조직이 촘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통장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의견 받을 그 기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도 그 30개를 달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달성군 대구시 전체에 30개 달아놓고 이거 해놨다고 공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길거리 지나가 보세요. 현수막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광고 현수막과 이 현수막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현수막 개수를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갖고 이걸 했다라고 요식행위로밖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과를 해줍니까? 자,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다음 달에 착공을 하고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효율성, 환경영향 평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발전소 용량을 늘리든 어떻게 하든 그것까지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고압가스 배관을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고압가스가 아닌 다른 원료로 발전소를 돌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요. 중기금 발전소가 아닌 다른 발전소 또 있죠. 고압가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방법을 안에서 발전소를 설비를 증설하든 연료를 교체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주민들이 연료 교체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참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100%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를 한복판을 지나가는 고압가스 배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걸 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고민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토론의 마지막 순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고압가스 배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토론회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난방공사 측의 확실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9월에는 열병합 발전소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궁금해하고 걱정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자리를 꼭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